자, 지난 시간에 DNA의 복제가, DNA 레플리케이션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미 컨설버티브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배웠죠, 그죠? 예? 네. 예. 네, 세미 컨설버티브 하다는 건 뭐냐면, 예, 합성을 할 때 한 가닥은 원래 거, 한 가닥은 새로운 거로 이렇게 DNA가 합성이 돼서, 잠깐만요, 또 누가 늦게 들어오네요. 예, 그래서 한 가닥은 원래 있던 것, 한 가닥은 새로 만들어진 것, 이렇게 페어링이 돼서 DNA 두 가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가닥은 유지가 되고 새 가닥이 추가된다는 의미로 세미 컨설버티브, 반보존적인 복제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배울 세미 디스컨티뉴어스한 레플리케이션이다 하는 거예요. 디스컨티뉴어스 하다는 건 뭐냐면 컨티뉴어스가 이제 연속적인 거잖아요. 디스컨티뉴어스 한 거니까 연속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셈이니까 일부는 연속적이고 일부는 연속적이지 않다. 반연속적인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면 DNA 복제를 설명할 때 오리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이 오리진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건데요. DNA 복제에서. 이거를 예를 들면 레플리케이션이 복제라고 할 때 복제의 시작점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DNA가 복제가 될 때 DNA 전체가 한 카피가 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카피가 만들어질 때 랜덤으로 아무 데서나 복제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특정 부위에서, 이게 랜덤이 아니고 특정한 부위예요. 특정한 부위로부터 합성이 시작되는데 DNA 두 가닥이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잖아요. 꼬여 있으니까 이게 합성이 시작되려면 꼬여 있는 부분이 풀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DNA 두 가닥이 한 가닥으로 분리되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디내추럴? 예, 디내추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디내추레이션. 디내추레이션이 일어나야지만 합성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근데 DNA의 가닥이 꼬여 있을 때 아무 데서나 이런 디내추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디내추레이션이 잘 일어나는 어떤 특정 부위가 있고 그 부위에 특수한 단백질들이 결합해서 디내추레이션이 더 잘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레플리케이션의 오리진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뭐라고요? 레플리케이션의 오리진. 예, 오리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DNA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오리진이라면 이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고 나서 복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DNA나 RNA나 이런 뉴클레익 애시드 물질은 합성의 방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합성의 방향성은 5' 쪽에서 3' 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있죠. 네. 그러면 DNA가 두 가닥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게 두 개가 엔티 패러렐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을 할 때도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복제가 시작되는 오리진 부분에서 DNA가 이런 식으로 열리고 나면 DNA 폴리머레이즈가 양방향으로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Y자 형태로 이렇게 교차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레플리케이션의 폴크라고 해요. 예. 여러분, 폴크가 뭐냐면 이렇게 넥타이가 이렇게 교차할 때 Y자 모양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형태를 양쪽에 하나씩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쭉 이렇게 복제가 진행되면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만나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형의 DNA 예시고요. 아주 거대 분자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선형. 사실은 이제 선형은 따로 없는데 또는 거대 분자. 거대한 크기의 DNA 같은 경우에는 오리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다시 말하자면 멀티플 오리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동시에 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DNA가 워낙 거대 분자인 뭐 사람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시작해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예,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 다중 오리진을 갖는 이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이 복제가 진행되다 보면.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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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만나게 되면 이 부분이 서로 풀리면서 두 가닥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원래 가닥이 블루 컬러로 표시가 되어 있고 새로 합성되는 부분이 바로 예, 레드 컬러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DNA가 한 가닥은 블루, 한 가닥은 레드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 세미 컨설버티브한 예, 레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거죠.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DNA 레플리케이션 오리진과 레플리케이션의 방향이 있게 되는데 레플리케이션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 또는 그냥 단순하게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합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바이디렉셔널하게 합성이 일어나는데요. 바이디렉셔널하다고 할 때 이 바이는 뭐냐면 둘이라는 뜻입니다. 투. 예. 모노다이처럼 바이도 예,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청주에서 공예 비엔날레 하잖아요. 그죠? 네. 예, 비엔날레가 무슨 뜻입니까? 2년마다 열리는. 예, 그렇습니다. 바이라고 하는 게 둘이란 뜻이고요. 그 엔날이라고 하는 게 annual, 한 해의, 연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년의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비엔날레면요. 그죠? 네. 그래서 무슨 비엔날레 하면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를 비엔날레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예, 그래서 바이 디렉셔널 하다는 거는 예, 바로 이렇게 1번, 2번 양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다음에 유니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단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둘 또는 양쪽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니디렉셔널 한 거는 한 방향으로만 합성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쭉 진행이 돼서 돌아와 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양방향으로 가서 끝에 가서 만나는 거죠. 예. 근데 보통은 바이디렉셔널한 게 일반적인 경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템플릿이 되는 parent DNA가 먼저 이렇게 풀리게 되고요. 어디에서? 오리진에서. 오리진 위치에서. 그리고 예, 분리된 DNA 가닥이 매우 빠르게 복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두 가닥이 모두 레플리케이트 되고 그리고 이 레플리케이션이 되는 거는 예, simultaneously 하다는 거는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가닥이 따로따로 순차를 두고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합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합성과 이 합성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알겠어요?
네. 네. 양방향으로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사이멀테니어스하게 일어난다. 예외는 몇몇 바이러스들 그리고 플라스미드만 이런 경우 예외가 있고 거의 대부분은 사이멀테니어스하고 바이디렉셔널하게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플리케이션의 루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동그랗게 고리 같은 형태로 된 걸 루프라고 하는데요. 이 루프가 항상 어떤 특정한 아무 데서나 랜덤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유니크한 포인트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오리진이.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니크하다는 건 뭐냐면 랜덤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오리진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DNA가 오픈이 되느냐, 두 가닥이 갈라지고 오픈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DNA의 구조 자체가 좀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텐덤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텐덤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된다는 뜻입니다. 어레이는 배열이고요. 세 개의 시퀀스가 텐덤으로 배열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시퀀스는 각각 13개의 베이스 페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시 말하면 13개의 베이스 페어로 이루어진 그 베이스 페어가 이렇게 생긴 거죠. G, A, T, C, T, 그 다음에 N이,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겁니다. G가 와도 되고, A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되고, T가 와도 되고. 알겠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GATCT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오고 TT 뭐가 하나 오고 TTTT로 된 이런 서열이 이게 13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그죠? 네. 이 13개로 된 서열이 연속적으로 나란히 3번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간을 띄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서열이 4개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 4개가 방향성이 좀 서로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정방향으로 된 거 하나, 둘, 역방향으로 된 거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총 2개, 2개씩.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9개의 베이스 페어로 구성되어 있는 서열인데 그 서열 4개가 정방향, 역방향이 섞인 채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컨센서스 시퀀스는 거기 표현이 되어 있죠. 표시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구조인데 이 구조를 그림으로 대략 보여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같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쪽에 있는 13개는 지금 여기서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뒤쪽에 있는 9개의 베이스 페어, 9개의 베이스 페어로 이루어진 4개의 위치. 1번, 2번, 3번, 4번. 그죠? 알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DNA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만 오리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구조가 DNA 상에 이 전체 DNA 상에 어떤 부분에 있으면 여기가 바로 레플리케이션의 오리진이 되는 거죠. 이때 DNA에 결합할 수 있는 DNA 바인딩 프로테인입니다. 이게 DNA A가 바로 DNA 바인딩 프로테인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테인들이 여기 와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자기들끼리 컴플렉스를 형성하거든요. 여러분 그걸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히스톤 단백질 알죠? 네. 히스톤 단백질이 여러 개가 멀티머로 모여가지고
DNA에 결합해서 DNA를 이렇게 감고 크로모좀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히스톤 단백질도 일종의 DNA 바인딩 프로테인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 특수한 DNA 바인딩 프로테인들이 세포 내에 존재하는데 이 DNA 바인딩 프로테인이 ATP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DNA에 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할 때 이게 아무데나 결합할 수 없어요. 이 프로테인들이 어디에 결합하냐면 지금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예? 네. 이게 바로 요 부분이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히스톤처럼 감겼을 때 이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DNA의 반복적인 서열들과 이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결합이 안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예.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 그 결합하고 난 바로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AT 리치 리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AT 리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열상에 A와 T가 많다는 겁니다. GC에 비해서. GC보다 AT가 많은 서열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결합이 안정돼. 예, 수소 결합이 GC가 3개인 거에 비해서 AT 페어링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소 결합이 약합니다. 수소 결합이 약하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DNA의 이중나선 가닥이 잘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감기고 나면 감길 때에는 요 4개의 서열, 4개의 반복 서열이 DNA 바인딩 프로테인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해서 요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모이고 났을 때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에 A와 T의 비율이 높은 서열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오픈 컴플렉스가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여기에 와서 합성을 시작합니까?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와서 결합을 해서 합성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DNA의 모든 부분에 이런 DNA 바인딩 프로테인이 결합할 수 있는 서열이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부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특정 부분이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특정 부분을 우리가 레플리케이션 오리진 또는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네. 예. 자, 그럼 이제 이 옆에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슈퍼코일 형태의 이런 템플릿 DNA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특정 부분에 지금 말한 것 같은 이런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렇게 되면 DNA 바인딩 프로테인들이 ATP를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컴플렉스를 형성하면서 와서 결합을 하는데 그때 결합을 하게 도와주는 건 바로 여기 반복되는 이 4개의 반복 서열입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물건을 잡을 때 이 손가락 5개가 이렇게 안으로 모이면 이렇게 주먹을 쥐듯이 모이면서 물건을 잡는다 이런 얘기죠. 그 손가락 4개, 5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반복 서열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러니까 이 서열이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DNA 바인딩 프로테인은 와서 결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결합할 수 없는 거죠. 알겠죠? 네. 이 서열이 일정한 간격, 일정한 패턴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에만 DNA 바인딩 프로테인이 와서 결합한다. 결합을 하고 나면 그 바로 앞쪽에 있는 이 서열이 바로 뭡니까? A와 T가 리치한 리전입니다. 서열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역시 ATP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쉽게 풀리게 되고요. 풀리면 그때 DNA 폴리머레이즈가 와서 결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풀어가면서 합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또 다른 형태의 바인딩 프로테인이 또 관여를 하게 돼요. 이 바인딩 프로테인이 여기서 지금 헬리케이지라고 얘기한, 헬리케이지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는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DNA 부분이 풀리기 시작하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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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NA의 레플리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하나는 뭐라고요? 세미 컨설버티브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세미 디스컨티뉴어스하다 하는 겁니다. 아, 스펠링 하나 틀렸네요. 빠졌네요. 예. 자, 1번은 이미 설명을 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를 이제 설명할 건데요. DNA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DNA를 합성할 때 DNA가 두 가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닥이 아까 simultaneous하고 bidirectional하게 복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simultaneous하다는 거는 한 가닥만 먼저 합성하고 한 가닥 나중에 합성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합성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동시에 합성이 가능한가? DNA가 이 앞쪽이 이렇게 풀려요. 꼬여있던 게 풀리면서 이 Y자 형태의 레플리케이션 폴크가 이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DNA 꼬여있는 걸 앞쪽에서 하나가 풀어주고 풀린 부분을 합성해 나가는 건데요. 첫 번째 가닥, 이 첫 번째 가닥, 이걸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예? 네. 예, 그럼 이 플러스 가닥은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을 원래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새로 합성되는 U 스트랜드는 역시 5'에서 3'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쵸? 네.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1번 스트랜드라고 할게요. 새로 합성된 1번 스트랜드. 합성된 1번 스트랜드는 레플리케이션 폴크의 진행 방향과 합성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죠? 네. 이게 풀려가지고 레플리케이션 폴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얘는 계속 따라가면서 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 문제 없이 바로 컨티뉴어스하게 합성이 가능한 스트랜드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어떻습니까? 반대쪽은. 레플리케이션 폴크의 진행 방향과 합성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레플리케이션 폴크가 풀려나가면 합성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합성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만약에 한 50베이스 페어를 풀었어요. 그러면 지금 1번의 컨티뉴어스한 스트랜드는 그 50베이스 페어를 풀리면 풀리는 대로 쭉 따라가면서 합성을 하면 되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이 반대쪽에 있는 2번 스트랜드에 해당하는 건 어때요? 50베이스 페어가 풀리면 그 베이스 페어만큼 반대 방향으로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50베이스 페어가 풀리면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합성을 하고,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쵸? 네. 네. 만약에 이걸 연속으로 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어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멀테니어스 하지 않아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합성이. 만약에 그렇게 합성을 하려면 컨티뉴어스 스트랜드를 완전히 합성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닥을 다시 합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예.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 DNA 가닥이 풀렸을 때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닥은 이렇게 역방향으로 짤막짤막한 조각들이 만들어지는 바로 디스컨티뉴어스한
스트랜드로 합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한 가닥은 짤막짤막하게 합성이 되더라 라고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 오카자키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을 오카자키 프래그먼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오카자키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레이지 오카자키라고 한 사람이 1960년대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원 스트랜드는 컨티뉴어스하게 합성이 되고 다른 반대쪽 가닥은 디스컨티뉴어스하게 합성이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한 거죠. 알겠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뭐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냐면 모든 두 가닥이 전부 다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오카자키 프래그먼트, 관찰된 오카자키 프래그먼트는 길이가 짧은 거는 뭐 수백에서 긴 거는 수천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것까지 길이가 일정한 게 아니라 크기가 다 들쭉날쭉하다. 근데 그거는 바로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백에서 수천 베이스 페어 정도 길이의 짤막짤막한 단편들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DNA 합성은 컨티뉴어스하거나 디스컨티뉴어스한 게 아니라 세미 디스컨티뉴어스하다. 즉 한 가닥은 컨티뉴어스하게, 한 가닥은 디스컨티뉴어스하게 합성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오카자키는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1968년인데요. 예. 이콜라이 안에서 오카자키가 실험을 했습니다. 좀 실험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뭐 정확하게 디테일까지 이해하기는 좀 그렇고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역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썼는데요. 분자생물학이나 생화학 실험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H3, 3가의 수소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데옥시 T 뉴클레오타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수소는 원래 원자가가 얼마입니까? 예? 예, 1이죠, 1. 근데 이거는 3가기 때문에 동위원소인 거예요.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오카자키가 한 이 실험을 펄스 앤 체이스 실험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펄스는 뭡니까? 펄스. 한번 딱 자극을 주는 걸 펄스라고 하고요. 체이스는 뭐냐면 추적을 한다는 겁니다. 쫓는다,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펄스는 일회성, 체이스는 연속성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합성이 되는 그 프래그먼트의 길이를 비교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실험은 처음에는 긴 가닥과 펄스를 줬을 때 처음에는 긴 가닥과 짧은 가닥이 동시에 만들어지더라. 이 동시에 이게 합성된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한 가닥은 컨티뉴어스하고 한 가닥은 디스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펄스를 줬다가 다시 정상적인 배지에서 키워봤더니 이 짤막한 것들이 나중에는 길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컨티뉴어스한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컨티뉴어스하게 합성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디스컨티뉴어스하게 오카자키 프래그먼트로 합성된 부분들이 시간이 경과되면 연결되어서 결국은 컨티뉴어스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네. DNA 복제는 DNA를 똑같은 카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건 상관이 없는데 디스컨티뉴어스한 건 중간에 절단된 부분이 있으니까 불연속점이 있으니까 똑같은 DNA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카자키 프래그먼트가 불연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연결해서 결국은 컨티뉴어스하게 만드는 어떤 과정이 나중에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기억할 게 오카자키의 실험은 펄스 체이스 익스페리먼트라고 우리가 불리우는데 짧은 조각이 만들어진다는 걸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짧은 조각이 나중에는 이어져서 결국은 컨티뉴어스한 조각이 된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연구 결과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이 오카자키 프래그먼트를 과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콜라이는 뭐 한 1000에서 2000 베이스 페어 정도. 그 다음에 유캐리엇은 100에서 200 베이스 페어 정도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프로캐리엇이 더 길죠. 그죠? 네. 이콜라이의 지놈이 사이즈가 얼마라 그랬어요? 한 4600kg라고 했습니다. 킬로 베이스 페어. 그죠? 네. 예, 그런데 이콜라이에서 관찰되는 오카자키 프래그먼트가 한 1000 베이스 페어라고 가정하면 한 4600개 정도의 오카자키 프래그먼트가 생성됐다가 다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형태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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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DNA가 이렇게 이제 복제가 되는데요. DNA는 복제뿐만 아니라 분해도 됩니다. 분해시키는 요소를 우리가 뉴클리에이즈라고 부르고 합성을 하는 요소를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DNA 뉴클리에이즈는 DNA를 디그레이딩, 분해하는 요소고요. 이거를 뉴클리에이즈 또는 DNA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해하는 효소를 크게 나누면 하나는 엑소뉴클리에이즈, 하나는 엔도뉴클리에이즈라고 하는데 엑소뉴클리에이즈 할 때 이 엑소는 무슨 뜻이냐면 익스테리어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이 엔도라고 하는 거는 인테리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쪽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외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 엑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해를 할 때, 작용을 할 때 한쪽 끝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엔도는 인테리어니까 내부에서 랜덤하게 익스테리어는 디렉셔널하게 디렉셔널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을 갖는 거고요. 랜덤은 그냥 아무렇게나 자르는 거죠. 알겠어요? 예? 네. 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팔을 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팔 아니고 파. 예? 뭐 대답도 안 하는데 이제는. 예, 팔을 써는데 팔을 자를 때 어떻게 자릅니까? 처음에 팔을 중간중간 듬성듬성 잘라서 길이를 맞춰요.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한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촤핑을 하죠. 촤핑이란 건 이렇게 채를 썰듯이 써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엔도뉴클리에이즈에 해당하는 게 어떤 작업입니까? 중간을 듬성듬성 자르는 과정이 엔도뉴클리에이즈 같은 작용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한 방향으로 쫙 썰어가는 거, 촤핑하듯이. 이게 바로 엑소뉴클리에이즈의 작용입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네. 이 엑소와 엔도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 타입은 꼭 뉴클리에이즈가 아니라 뭐 아밀레이즈나 라이페이즈나 여러 군데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적어도 식품 전공한 사람이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엑소 타입과 엔도 타입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향성에 따라서 5' to 3'과 3' to 5'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도 뉴클리에이즈 중에서도 특히 분자생물학과 생명공학에서 중요한 요소가 restriction endonuclease인데요. 이건 뭐냐면 랜덤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시퀀스라고 하면 뉴클레오타이드의 서열이잖아요. 시퀀스 스페시픽하게 자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서열을 딱 인식해가지고 특정한 부분을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restriction endonuclease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노벨상을 받았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는 추가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자르는 리스트릭션 엔도뉴클리에이즈라는 게 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이 폴리머레이스입니다. 분해하는 뉴클리에이스도 중요하지만 폴리머레이스가 지금은 더 중요한데요. 이콜라이에서 아서 컴버그라고 하는 과학자에 의해 가지고 DNA 폴리머레이스 1이라고 하는 효소가 발견됐습니다. 아서 컴버그는 이 DNA 폴리머레이스 1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리고 몇 안 되는 아버지와 그 자식이 둘 다 노벨상을 받은 집안입니다. 여기가. 와. 와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손자까지 받으면 3대가 받을 수 있잖아요. 어때요?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DNA 폴리머라이제이션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첫째는 템플릿이 필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프라이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템플릿은 뭐냐? 바로 DNA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주형이 되어주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DNA 폴리머레이즈는 복사기와 같은 거예요. 복사를 하는 기계. 그러니까 DNA 폴리머레이즈는 원본이 있어야 복사를 하겠죠. 그죠? DNA 서열이 원래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카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템플릿입니다. 그러니까 DNA 폴리머레이즈는 창작을 하는 효소가 아닙니다. 원래 있는 서열을 보고 그거를 그대로 합성하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우리가 템플릿 DNA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합성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시작할 수가 없고 일종의 이거는 뭐냐면 시드. 우리가 뭐 사업을 하려면 시드머니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초기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프라이머라는 DNA의 조각이 있어서 그 조각으로부터 합성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part of new strand already exist. 원래 존재하는 짧은 새 스트랜드 조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템플릿과 컴플멘터리한 서열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DNA 체인이 일롱게이션은 이게 계속 연결해서 길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연결해서 길어지는 과정에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프라이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5'에서 3'하고 여기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요. 예?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템플릿 스트랜드가 되는 겁니다. 템플릿 DNA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프라이머가 되는 겁니다. 이 프라이머로부터 갖다 붙이면서 합성을 하기 때문에 얘가 프라이머가 되는 거고 이게 템플릿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B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B번 같은 경우는 이게 템플릿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합성이 안 됩니다. DNA 폴리머레이즈를 넣어줘도. 이유는 뭐예요? 뭐가 없어서죠? 프라이머가 없어서입니다. 알겠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경우, D번의 경우 또는 A번의 경우 이런 경우도 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A의 경우는 템플릿이 없어요. 여기가 없기 때문에 합성할 게 없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D번의 경우는 템플릿이 있는데 프라이머가 없죠. 왜? 반대 방향으로는 합성이 안 되니까. 이쪽에 뭐가 있어야 합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템플릿과 프라이머가 뭔지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즈가 작용하는 메커니즘인데 이게 DNA 폴리머레이즈 효소고, 예, 마그네슘 아이언이 두 개가 예, 이온 결합의 형태로 이 결합을 안정화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스트랜드가 있을 때 수소 결합을 한 뉴클레오타이드를 서로 연결해서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5' 쪽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을 하는데요. 합성의 방향이. 그때 이 밑에 있는 게 템플릿이 되겠고요. 그쵸?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프라이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 들어오는 뉴클레오타이드와 5'에 있는 포스페이트와 3'에 있는 OH 간의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산기 두 개가 빠져나갑니다. 알고 있죠? 예? 네. 네. 예,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즈의 이러한 활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첫째는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을 하는 폴리머레이즈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중합효소니까 폴리머레이즈 액티비티는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에서 5'으로 엑소 뉴클리에이즈. 아까 뉴클리에이즈는 뭐라고 그랬죠? DNA를 분해하는 효소라고 그랬죠. 예? 네. 그리고 엑소는 한쪽 끝에서부터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데 그 방향이 3'에서 5'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DNA가 5'에서 3', 그 다음에 5'에서 3'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프라이머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템플릿이 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합성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합성을 해 나가는 방향은 5'에서 3' 방향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다시 분해를 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는 합성의 역반응이 되겠죠. 그죠? 역반응. 그래서 요 두 개는 가역 반응이에요. 합성,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분해.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능을 우리가 프루프 리딩 기능이라고 해요. 프루프 리딩은 예, 수학으로 치면 검산을 하는 거고요. 글을 쓰는 거는 다시 읽어보는 거죠. 예, 내용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을 해 나가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이걸 분해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3번 기능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네. 그리고 5'에서 3'으로 엑소뉴클레이스 액티비티는 뭐냐면 이 합성의 방향으로 가다가 앞에 뭐가 있을 때 이미 존재하는 뭔가가 있을 때 그거를 분해할 수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게 2번 기능입니다. 2번 기능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있는 요소도 있고 없는 요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놓습니다. 지금. 알겠죠? 예? 네. 예. 세 가지 기능이 뭐라고요? 첫 번째, 중합 기능. 5'에서 3' 방향으로의 중합 기능. 방향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 5'에서 3' 방향으로 분해하는 엑소 뉴클리에이즈 액티비티. 세 번째는 3'에서 5'으로 분해하는 엑소 뉴클리에이즈 액티비티인데 이 세 번째 기능을 우리가 프루프 리딩 액티비티라고 한다. 이해됩니까? 네. 예,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나중에 좀 더 배우면 이해가 더 쉬워지는데요. 일단 지금 기억은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자, DNA 레플리케이션은 DNA라는 게 우리
우리 몸 안의 생명 현상의 그 설계도 원본이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고 정확하게, 여기 accurate하다는 거는 아주 정밀하다는 얘기죠. 정밀하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동일하게 복제돼야 된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동일하게 복제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류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게 아주 중요한 설계도 원본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그 뒤로 모든 게 바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이 진행이 될 때는 extraordinary라고 하는 건 뭐예요? ordinary라고 하는 게 보통의 그런 뜻이고 extraordinary니까 뭡니까? 보통이 넘는 매우 특별한 수준의 degree 정도의 fidelity가 필요하다. fidelity라고 하는 건 이건 그냥 영어 단어로만 말하면 뭐 충성심 그런 건데 결국 이 충성심이란 건 뭐냐면 원본과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high fidelity라고 하는 거는 거의 똑같다 이런 뜻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콜라이를 예로 들어보면 10의 9제곱에서 10의 10제곱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합성이 될 때 한 개 정도의 미스테이크가 발생할 정도의 정확도다, 정밀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10의 9제곱이면 뭐 이거 우리가 숫자로 얘기하기도 뭐 하잖아요. 그렇죠? 10의 9제곱이면 얼마입니까? 수로. 맞아? 10억이요. 10억이요. 네, 10의 6제곱이 100만이니까. 그러면 1000만, 억. 예, 한 10억에서 10억에서 100억 정도 되나요? 그죠? 맞아요? 네. 네. 10억에서 100억 네. 개를 합성할 때 한 개 정도가 잘못 끼어 들어갈까 말까 한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우 정밀한 거죠.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정밀성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되냐 하면 베이스 페어 간의 하이드로젠 본딩이 컴플멘터리하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끼어 들어가면 끼어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잘못 끼어 들어갔을 때는 베이스 페어링의 지오메트리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어떤 구조적인 차이인데요. 그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발생해서 이거를 다시 복구하는 시스템이 작용을 합니다. 그 복구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프루프리딩 액티비티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합성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엑소 뉴클레이스 액티비티인데요. 만약에 잘못된 게 끼어 들어가면 그거를 다시 고치는 기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네. 네. DNA 폴리머레이즈 1은 DNA 폴리머레이즈의 액티브 사이트와 그 다음에 프루프 리딩을 하는 3' to 5' 엑소뉴클레이스 액티브 사이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프루프 리딩 액티비티를 지금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면요. 이 부분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앞에서 설명했던 뭐에 해당하죠? 프라이머. 그렇죠. 그렇죠. 프라이머. 여러분 한 10분 휴식하고 났더니 정신이 좀 돌아온 모양인데 좋습니다. 아주. 네. 이게 프라이머가 되겠고 그럼 이 부분이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템플레이트. 이 부분이 템플릿. 템플릿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라이머에다가 뉴클레오타이드를 계속 갖다 붙이면서 합성을 하는 거다. 이게 폴리머라이제이션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네. 예. 그런데 원래는 여기가 A니까 이쪽에 뭐가 와야 됩니까? T입니다. T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야 됩니다. 근데 잘못해서 C가 왔어요. 그래서 결합은 됐는데 C가 왔으니까 수소 결합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바로 잘못된 지오메트리를 보이게 됩니다. 그죠? 네. 예. 네. 그랬을 때 앞으로 진행해 나가던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다시 백을 하게 됩니다. 이 미스페어가 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백을 해가지고 여기를 잘라내요. 이 잘라내는 건 합성하는 액티비티가 아니고 바로 뉴클리에이즈 액티비티가 됩니다. 그죠?
예? 네. 네.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한쪽은 폴리머레이즈 액티비티, 한쪽은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합성, 이거는 분해. 알겠죠? 그래서 잘못된 거를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로 분해를 하는데 그때 분해의 방향성은 3'에서 5' 방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잘라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거를 끼워 넣어가면서 합성을 계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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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 프로세스비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정의 그대로 얘기하면 the average number of nucleotides added before a polymerase dissociates. 무슨 뜻이죠? 네, 폴리머레이즈가 합성을 쭉 해나가다가 떨어져 나가기 전에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를 합성했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폴리머레이즈가 하이 프로세시비티를 갖는 폴리머레이즈다. 그러면 많이 합성한다는 겁니까? 한 번 결합했을 때 짧게 합성한다는 겁니까? 하이 프로세시비티라고 하면. 많이 없어요. 많이 네. 없어. 많이 길게 합성한다는 얘기죠. 그죠? 알겠어요? 네. 예, 네. 반대로 로우 프로세시비티를 가지는 폴리머레이즈다. 특성이.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폴리머레이즈는 한 번 템플릿과 결합했을 때 합성을 길게 못하고 조금만 하고선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특성상. 이해됩니까? 네. 예, 우리가 이게 폴리머레이즈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용어와 개념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DNA 폴리머레이즈를 이콜라이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그 안에 세포 안에 L리스트는 뭡니까? 적어도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L리스트 5라고 하면 5개 이상 5개가 넘는 DNA 폴리머레이즈가 존재하더라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연구가 많이 그래도 된 것은 1번, 2번, 3번 폴리머레이즈가 되겠습니다. 5개 이상이니까 4번, 5번도 있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예. 그런데 그런 애들은 뭐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개 가지고도 기본적인 폴리머라이제이션은 되는데 여기에서 프로세스비티라는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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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DNA 폴리머레이즈 특성을 보는데 1번 폴리머레이즈는 프로세스비티가 3에서 2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고 3는 50만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1번과 3번 중에 DNA 복제에서 중심 효소가 될 수 있는 건 1번일까요? 3번일까요? 3번. 예. 왜 3번이죠? DNA 전체를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DNA가 고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려면 DNA를 길게 복제하는 효소가 메인 엔자임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의 예고. 전체적인 특성을 보면 왜 3가 메인 또는 메이저 엔자임이 되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DNA 폴리머레이즈 1은 그러면 얘의 역할은 뭐냐?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먼저 스트럭처를 지는 폴리머레이즈 1은 폴 A, 그 다음에 3는 폴 C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DNA, 그러니까 쥐인의 이름을 명명할 때 이탈릭 소문자 3개로 쓴다고 했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ABC가 일련 번호라고 했는데 이 일련 번호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랬습니까? 발견된 순서. 발견된 순서입니다. 예, 이 쥐인이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붙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DNA 폴리머레이즈 1이 제일 먼저 발견됐고 3가 세 번째로 발견됐다. 이런 뜻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서브 유니트, 이 DNA 폴리머레이즈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개수가 이거는 하나로 되어 있고 이거는 10개 이상의 서브 유니트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네. 당연히 네. 분자량은 이게 크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는 속도가 DNA 폴리머레이즈 1은 초당 한 20개 미만 정도의 속도로 합성을 하고 3는 초당 1000개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합성을 합니다. 빠르고 길게 합성해요.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예? DNA 네. 폴리머레이즈 3가 DNA 레플리케이션의 메이저 엔자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리고 3' to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가져요. 그러니까 프루프리딩 기능을 가지니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춰주겠죠. 그죠? 예? 네. 예. 에러를 낮출 수 있고 빨리 합성하고 길게 합성해요. 그러니까 메이저 엔자임으로 적합한 거죠. 반면에 5' to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메인 스트랜드를 합성하는 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반면에 DNA 폴리머레이즈 1은 5' to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다른 것들하고 다른 큰 특징이에요. 그죠? 그리고 네. 짧고 천천히 정확하게 합성을 합니다. 따라서 DNA 폴리머 이상의 내용을 특성을 고려할 때 DNA 폴리머레이즈 3는 레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효소이고 왜? 폴리머라이제이션 레이시 아주 빠르고 그 다음에 하이 프로세스 비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예? 네. 네. 예. 그런 반면에 DNA 폴리머레이즈 1은 복제가 아니라 DNA에 부분적인 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 손상을 선택적으로 복구하는 그런 용도에 맞는 효소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특정 부분만 소위 말해서 땜질을 하는 거예요. 땜질, 수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합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프로세스비티가 높일 필요가 없겠죠. 효율적으로. 그죠? 예? 네. 네. 예, 전체를 합성하는 게 아니라 손상된 부분만을 다시 걷어내고 그 부분을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길게 합성하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정확하게 복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합성하는 것보단 천천히 하더라도 짧고 천천히 정확하게 합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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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는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합성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 to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갖는 거죠. 뒤에 여러분들이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예? 네. 네. 예, 그러면 DNA 폴리머레이즈 2는 뭐냐? 예, 요거 좀 애매합니다. 근데 얘도 복구에 관여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건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자기의 캐릭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두저도 아니면 사실은 용도가 애매합니다. 사람도. 그래서 폴리머레이즈 1 같은 역할을 하든가 폴리머레이즈 3 같은 역할을 하든가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어정쩡하면 어디에 활용돼야 될지가 좀 애매해집니다. 사람이.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네. 자기가 명확하게 용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학에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좀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이것도 지금 아까 그 이퀄라의 5가지 DNA 폴리머레이즈 중에 중요한 폴리머레이즈 3가지. 특히 뭐 폴리머레이즈 2보다는 1과 3가 중심이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거 거의 동일한 부분입니다. 프로세스비티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턴오버 넘버는 뭡니까? 이거 여러분 생화학에서 배웠는데요. 예,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화학은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화학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보면서 아, 이게 뭐였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턴오버 넘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뭐 설명할 때 얘기했었냐면 K캣이라는 값을 설명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네. 우리가 전환수라고 불렀던 것이죠. 단위 시간당 몇 번의 엔자임 리액션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분당 1200, 폴리머레이즈 3 같은 경우에는 분당 1200번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갖다 붙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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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를 봤을 때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얘가 폴리머레이즈 1이 예, 리페어에 적합한 효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설명한 부분이니까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 1의 구조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 이쪽 부분이 엑소뉴클리에이즈 액티비티를 가지는 도메인이고 이쪽 부분이 폴리머레이즈 액티비티를 가지는 도메인과 액티브 사이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이쪽이 N터미널이고 이쪽이 C터미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부터 이어져서 구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예, 지금 여기 이게 DNA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구조가 전체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가 다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DNA 두 가닥이 합성되고 있는 부분과 풀려 있는 부분들이 중간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는 정확히 보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폴리머레이즈 1의 엑소뉴클리에이즈 도메인과 그 다음에 폴리머레이즈 도메인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배울 게 클레노 프래그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클레노 프래그먼트는 예, DNA 폴리머레이즈의 일종의 변종에 해당하는 겁니다. DNA 폴리머레이즈의 파생 상품. 예, 이거는 클레노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클레노 프래그먼트가 되는데요. 예,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과학자들이 뭘 발견하면 자기 이름을 막 갖다 붙이죠. 그죠? 예? 아까 네. 오카사키도 그랬고요. 예. 클레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건 완전히 이제 실수인데요. DNA 폴리머레이즈를 분리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프로티에이즈 단백질 분해 요소가 오염이 돼서 나중에 봤더니 예, 큰 조각과 작은 조각으로 잘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DNA가 폴리머레이즈가. 그런데 봤더니 이 두 조각의 활성이 다르더라. 다시 말하면 이게 DNA 폴리머레이즈 1이고요. DNA 폴리머레이즈 1은 이 1번, 2번, 3번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단백질 분해 요소에서 여기가 잘라진 요 큰 조각은 요 3번 기능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기능이 없는 DNA 폴리머레이즈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클레노 프래그먼트라고 부른다. 이해되나요? 네. 이해됩니까? 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The Kleno fragment produced by proteolytic treatment of the polymerase. 폴리머레이즈가 예,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서 처리돼서 잘라진 게 클레노 프래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레노 프래그먼트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DNA 폴리머레이즈 1의 라지 프래그먼트라고 불러요. 두 개 중에 큰 쪽이다 이거죠. 알겠어요? 예. 근데 이 폴리머레이즈 클레노 프래그먼트는 폴리머라이제이션하고 프로프리딩 액티비티는 리테인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뭘 안 가지고 있어요?
5 프라임 to 3 프라임 엑소뉴클레이스 액티비티를 안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죠. 그죠? 네. 근데 클레노 프래그먼트는 어떻습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차이가 뭔지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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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한번 이 동영상을 한번 봐봅시다. Once again, back to biologyexamstory.com. Today, the topic of our discussion is what is a clinofragment? So, within 2 minutes, we'll be discussing about the definition of clinofragment, DNA polymerizes on domains and functions, how clinofragments are made, and what are the applications of clinofragments. First of all, starting with the definition, clinofragment is a large fragment of DNA polymerase 1 enzyme of E. coli produced by the proteolytic breakdown by proteases like subtilisin. So in order to understand it clearly, first of all, we should know what are the domains of DNA polymerase. This is a structure of DNA pol1 that I got from Protein Data Bank. And there are 3 domains. This is the first domain that is involved in synthetic activity, 5-3' polymerase activity that is common to all DNA polymerases. That is addition of nucleotide to the growing strand. And this green region, that is the second domain that is involved in proofreading, or 3-5' exonuclease activity. During the addition of these nucleotides, if there is any mistake happened or addition of a mismatched base pair occurs, then that should be replaced with the correct base pair. That activity is called as a proofreading activity or 3-5' exonuclease activity. And the third function, that is the third domain that is involved in primer removal, that is 5-3' exonuclease activity. At the end of DNA replication, that short stretch of RNA primer that initiates the DNA replication should be removed and replaced with DNA nucleotides. And that is done by 5-3' exonuclease activity of DNA pol1, which is a unique feature of DNA pol1. These are the domains and the functions of DNA polymerase 1. Now it is very easy to understand what is a clinofragment. So this is the DNA polymerase enzyme. We are actually cleaving it with protease subtilisin. So we'll be getting a large fragment, and this large fragment is called as a clinofragment. Now, in the large fragment, there are 2 domains. That is the domain with the synthetic activity, 5-3' polymerase activity, and the second domain that is with the proofreading activity, 3-5' exonuclease activity. So clinofragment is a large fragment of DNA polymerase 1 with 5-3' polymerase activity and 3-5' exonuclease activity. And there is a small fragment, and in that fragment, there locates the primer removal or 5-3' exonuclease activity. So, in short, clinofragment can be defined as a DNA polymerase 1 without 5-3' exonuclease activity. So this is widely used in genetic engineering for many purposes, for synthesis of second strand of cDNA, DNA sequencing technologies, also in filling of 5' overhangs to form blend ends, and also removal of 3' overhangs to form blend ends, and also in the preparation of radioactive DNA probes, widely used DNA modifier. And that is it.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You are with Biology Exams for it. 자, 지금 클레노 프래그먼트가 뭔지 앞에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여러분이 보면서, 물론 발음이 좀 뭐 무슨 미국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듣기에는 되게 좀 불편했을 수 있는데, 내용 자체는 내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얘기해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네. 이거 클레노 프래그먼트는 지금 분자생물학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지만 다음 학기에 생명공학, 식품생명공학에서 그 용도가 생명공학 분야의 용도가 꽤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걸 갖다 설명하는 이유는 DNA 폴리머레이즈의 구조와 기능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클레노 프래그먼트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예. 자, 그래서 DNA 이콜라이의 DNA 폴리머레이즈 3가 이게 바로 레플리케이션의 메인 엔자임이 됩니다. 메이저 엔자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알아보면 아주 다양한 서브 유니트로 구성되어 있다. 개수도 매우 많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단백질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서브 유니트가 고유의 펑션을 갖는 거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코폴리머레이즈. 코폴리머레이즈는 뭐냐면 5' to 3'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와 3' to 5' 프루프리딩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코폴리머레이즈의 펑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폴리머레이즈의 기능을 도와주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테인들이 역시 서브 유니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조금 단순화해서 보면요. 아까 이 앞에 표에서 봤던 이 많은 서브 유니트들이 어떤 형태로든 단백질의 구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옆에 있는 그림은 요거 하나를 떼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타 클램프라고 하는 이 중간을 통해서 DNA 템플릿이 지나가게 됩니다. 알겠어요? 예? 네. 네. 이게 DNA죠. 그리고 이거를 위에서 본 게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보면 약간 뭐 우주선 같이 생겼는데 양쪽에 엔진 같이 이 베타 클램프와 코 엔자임으로 되어 있는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왜 두 개가 있느냐? 당연하죠. DNA는 두 가닥이니까요. 두 가닥을 동시에 사이멀테니어스하게 합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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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사이트가 두 개가 있어야 동시에 합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연결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 두 개를 통 두 개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고, 앞쪽에 DNA B라는 단백질, 이게 DNA 헬리케이즈라고 하는 DNA 헬리케이즈라고도 불리우는 효소입니다. 자, DNA B는 진 프로덕트를 표시하는 표기법이죠. 네. 네. 그죠? 네. 이거의 원래 유전자는 뭐겠어요? 그러면 DNA B가 되겠죠. 그죠? 네. 네. 이게 이제 진의 네임이 되겠고, 그거로부터 진 프로덕트인 이 DNA B가 만들어지는 거죠. DNA 헬리케이즈는 이름 그대로 힐릭스, 이거는 힐릭스를 풀어주는 효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DNA 두 가닥을 훑어가면서 DNA 두 가닥을 풀어주고요. 그 풀어진 가닥이 각각의 코어 부분으로 들어가서 합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이 베타 클램프라고 하는 요 하늘색으로 된 요 부분이 폴리머레이즈의 프로세시비티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헬리케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Helicases separate nucleic acid duplexes into their component strands using energy from ATP hydrolysis. The crystal structure of this DNA helicase from bacteriophage T7 reveals a hexagonal arrangement of 6 identical subunits. Surprisingly, the ring is not six-fold symmetric, but is slightly squished. A model for the mechanism of how the enzyme might work explains this structural asymmetry. Of the 6 potential ATP binding sites, 2 opposing ones bind ATP tightly, 2 are more likely to bind ADP and phosphate, and 2 are empty. These 3 states may interconvert in a coordinate fashion as ATP is hydrolyzed, creating a ripple effect that continuously runs around the ring. Because of these conformational changes, the loops that extend into the central hole of the ring that are proposed to bind DNA oscillate up and down as seen in this cross-section. The oscillating loops might pull a DNA strand through the central hole, thus unwinding the double helix in the process. A frontal view shows the full dynamics of this fascinating protein machine.
자, 여러분 지금 본 것처럼 ATP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아까 뭐 ATP, ADP, 그 다음에 MT 사이트, 이거 어디서 우리가 생화학에서 본 것 같아요? 비슷한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ATPase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네. ATPase가 멤브레인에, 마이토콘드리얼 멤브레인에 바운드되어 있었고, 프로톤이 펌핑 돼가지고 그게 다시 들어올 때, 들어오면 얘 헤드가 움직이면서 ADP를 ATP로 전환을 해줬었죠. 그죠? 네. 네. 그거하고 네.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학자들이 과학의 어떤 현상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를 발견하면 그 아이디어를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현상을 처음 발견하게 되면 다른 현상들을 그 현상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한테 노벨상도 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레플리케이션 오리진 부분이 오픈이 된 다음에 양방향으로 바이디렉셔널하게 사이멀테니어스하게 DNA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네. DNA 폴리머레이즈가 결합해서 양방향으로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맨 앞에서 DNA가 꼬여 있는 걸 풀어줘야지만 합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걸 풀어주는 네. 역할을 하는 효소가 바로 헬리케이스다. DNA 헬리케이스다 하는 겁니다. DNA 헬리케이스. 알겠죠? 네. 네. 그리고 그 헬리케이스는 멀티머로 되어 있고 ATP의 분해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DNA를 두 가닥을 분리한다. 알겠죠? 예?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배웠었어요. 뭘 배웠냐면 슈퍼코일이라는 걸 할 때 배웠습니다. DNA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게 이제 슈퍼코일 형태로 꼬여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이게 만약에 오리진이라고 여기가 오리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풀리게 되면 다른 쪽 꼬임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죠? 네. 네. 예. 바로 이런 케이스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했었잖아요. 슈퍼코일 쪽에서. 한쪽이 벌어지면 다른 쪽은 더 꼬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꼬이고 한쪽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풀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죠? 네. 그러면 못 풀리면은 DNA 전체를 복제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언와인딩을 하는 거가 헬리케이스다. 이건 오케이.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는 효소가 뭐가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냐면 터퍼 아이소머레이즈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네. 예, 터퍼 아이소머레이즈는 오버와운드된 슈퍼코일 스트럭처를 리무벌, 제거해 주는 거다. 그래서 다시 이쪽을 자르고 붙여서 원상 복귀를 해줘가지고 계속적인 DNA 가닥 분리와 복제가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헬리케이스가 DNA를 합성하기 위해서 헬리케이스가 두 가닥으로 이걸 풀어주게 되면 이쪽에 바로 오버와인딩이 발생하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심해져서 이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복제가 진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때 토퍼 아이소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이 부분을 잘랐다 붙이면서 이 부분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헬리케이스가 작동하면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예.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한 부분인데 아까 말했듯이 어떤 DNA의 DNA 자이레이스는 박테리아에서의 이 토퍼 아이소머레이즈 효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ATP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르고 붙이면서 다시 원래의 형태로, 이게 사실은 원상태입니다. 원상태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DNA 자이레이스 또는 터프 아이소머레이즈라고 한다. DNA 자이레이즈는 클래스 2의 터프 아이소머레이즈를 뜻한다. 그래서 닉이라고 하는 거는 DNA를 절단하는 부분입니다. 절단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풀어준 다음에 그리고 다시 닉을 리세일, 다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DNA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무슨 요소가요? 아이소머레이즈. 터프 아이소머레이즈 또는 DNA 자이레이즈. 알겠죠? 네. 여러분, 내가 나눠준 자료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클릭하고 번호가 써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자료는 동영상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보면 이 다음번에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이 같은 참고 자료가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제공이 됐었다. 그걸 알려주려고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알겠죠? 네. 내가 이걸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작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본 걸 가지고 비슷한 걸 찾아보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인터넷에 뭐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 같은 걸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본 거를 잘 기억해 두고 필요하면은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터프 아이소머레이즈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et's consider what happens as DNA unwinds during replication. As DNA unwinds, it acts like this rope when we pull apart its two strands. As you pull the strands apart, twisting tension builds up in the rest of the coiled portion. It is actually adding one twist to the remaining rope for each twist pulled out of it. At some point, you can't separate the strands anymore. The remaining rope is too tightly twisted. If you relax your tension on the rope, it will twist around itself in a supercoil. It is releasing tension. If you want to keep pulling the rope apart, you have to release the tension periodically, and one way to do this is to cut the rope and splice it back together. This problem has been best characterized in small circular DNAs. There are two methods of dealing with this problem in DNA. One cuts only one strand of the DNA double helix, and the other cuts both strands. Let's look at the first. Topoisomerase 1 enzymes cut a single strand of the double helix, pass the other strand through the cut, and reseal the break, relaxing the overwound molecule, which now has one fewer twist. Topoisomerase 2 enzymes do the same thing, but with both strands of the double helix. Topoisomerase 2 cuts both strands of a double-stranded DNA and passes another double strand through the break and then reseals the break. So if a molecule of DNA is supercoiled, topoisomerase 2 can remove the supercoiling 2 twists at a time to yield a relaxed circle. 자, 터프 아이소머레이즈 1과 2가 있는데 1, 2가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1은 한 가닥을 잘라서 풀어준 다음에 다시 이어주는 거고 2는 두 가닥을 동시에 잘라서 풀어서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목적은 DNA를 안정적인 슈퍼코일의 원래 형태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바로 터프 아이소머레이즈다 또는 DNA 자이레이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헬리케이스가 일을 벌리면 터프 아이소머레이즈가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카자키 프래그먼트, 지금 말한 거는 이제 DNA를 풀어서 합성을 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DNA의 레플리케이션이 세미 디스컨티뉴어스한 레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카자키 프래그먼트가 어떻게 다시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고
애니메이션을 한두 개 보고 나면 이제 오늘 수업은 끝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 혹시 빠뜨린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DNA의 복제는 뭐라 그랬죠? 세미 디스컨티뉴어스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한 가닥은 컨티뉴어스하게, 이거는 컨티뉴어스하게, 한 가닥은 프래그먼트 형태로. 프래그먼트 형태니까 이게 바로 디스컨티뉴어스한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오카자키 프래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 DNA 가닥을 훑으면서 DNA 이중 나선을 오픈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효소가 바로 DNA 힐리케이스예요. 그죠? DNA 네. 힐리케이스. 배웠죠? 네.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레플리케이션 폴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풀려 나가다 보면 앞쪽에 오벌 와인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쵸? 네. 그거를 앞쪽에서 해결해 주면서 계속 힐리케이스가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DNA 폴리머레이스 효소입니다. 또는 DNA 자이레이스라고 하는 거. 얘는 DNA 한 가닥 또는 두 가닥을 잘랐다가 다시 연결하면서 오벌 와인딩 문제를 해결해 주죠. 아까 앞에서 봤던 애니메이션에서 KNOTTY, 나티라고 한 건 뭐냐면 매듭이 엉킨다, 꼬인다, 매듭이 지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터프 아이소머레이스죠. 알겠어요? 네. 예. 그 다음에 합성을 해 나갈 때 DNA 폴리머레이즈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템플릿, 하나는 뭐죠? 프라이머였죠.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이 프라이머가 없으면 합성을 시작을 못 해요. 그런데 DNA 폴리머레이즈가 DNA를 합성할 때는 프라이머를 RNA 프라이머를 사용합니다. 세포 내에는 많은 조각의 RNA들이 있고요. 이게 분해된 조각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이 RNA가 와서 결합을 하면 그 RNA로부터 폴리머레이즈가 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초록색의 RNA 부분에서 빨간색으로 새로 합성된 부분이 있죠. 그죠? 네. 예. 그런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레플리케이션 폴크의 진행 방향과 이 디스컨티뉴어스한 스트랜드의 합성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바로 오카자키 프래그먼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아까 빼놨던 컨셉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트랜드를 리딩 스트랜드라고 하고요.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트랜드를 레깅 스트랜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리딩 스트랜드가 컨티뉴어스한 스트랜드라고 보면 되고 레깅 스트랜드가 디스컨티뉴어스한 스트랜드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합성을 해 나가다 보면 여기가 합성되는 동안에 이 1번이라고 쓴 부분이 합성되는 동안에 이쪽 부분은 약간의 공백이 발생하죠.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가면 여기가 열리기 때문에 프라이머가 붙고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부분이 이중 나선으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던 게 싱글 스트랜드로 오픈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호하고 자기들끼리나 아니면 다시 붙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SSB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여기를 코팅을 해줍니다. SSB는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테인이에요.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테인. 알겠어요? SBS 아니고요. SSB 프로테인입니다. 테트라머로 되어 있고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다가 폴리머레이즈가 합성을 해서 이 부분에 도달하면 얘네들은 떨어져 나가게 돼요. 알겠죠? 네. 예, 이렇게 합성을 해 나가다가 나가면 원래 있던 게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게 여기까지 오면 얘도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알겠어요? 네. 예. 네. 그 다음에 이쪽이 열리죠. 여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쪽이 열리죠. 그럼 그 열린 쪽은 합성이 되기 전까지는 SSB 프로테인이 다시 코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프라이머가 붙으면 여기서부터 합성을 하면서 얘네들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불연속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오카자키 프래그먼트들을 결국 나중에 연결해주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또 하나는 빨간색 부분은 새로 합성된 DNA 부분이지만 이 초록색 부분은 RNA 프라이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DNA로 다시 교체가 돼야지 완전한 DNA가 완성이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이 앞쪽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를 분해하는 능력이 뭡니까? 바로 5 프라임, 2, 3 프라임, 엑소 뉴클리에이즈 액티비티예요. 그죠? 그런데 폴리머레이즈, DNA 폴리머레이즈 3는 이 액티비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폴리머레이즈는 이거를 분해 못 해요. 그쵸? 네.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가 뭡니까? 폴리머레이즈 원. DNA 폴리머레이즈 1이죠. 그죠? 네.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즈 1이 이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불연속점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불연속점을 연결해주는 효소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DNA 라이게이즈라고 하는 효소예요. 그리고 이 앞에 헬리케이즈와 한 몸처럼 되어 있는 요 주황색 부분, 요게 뭐냐면 프라이메이즈라고 아까 했습니다. 프라이메이즈가 RNA 프라이머를 여기다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까지 되게 많은 효소와 등장인물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애니메이션을 여러분이 한번 보고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During replication, DNA helicase unwinds a double-stranded DNA to expose the two single-stranded template strands. Proteins known as single-strand DNA binding proteins, or SSBs, stabilize the strands. Since the template strands are anti-parallel and new DNA is made in the 5' to 3' direction, the process of chain elongation occurs differently on the two strands. For example, let's look at the replication fork in an E. coli chromosome. First, DNA primase synthesizes a short RNA primer in the 5' to 3' direction. Next, DNA polymerase III adds DNA nucleotides to the RNA primer in the 5' to 3' direction. This new DNA is called the leading strand because it is being made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movement of the replication fork. On the top template strand, DNA primase synthesizes a short RNA primer in the 5' to 3' direction. Then, DNA polymerase III adds DNA nucleotides to the RNA primer in the 5' to 3' direction. This new DNA is called the lagging strand because it is being made in the opposite direction as the movement of the replication fork. The short segment of DNA produced along the top template strand is called an Okazaki fragment. Meanwhile, new nucleotides are added to the leading strand, so that the leading strand is synthesized continuously. On the lagging strand template, however, replication can only proceed in the 5' to 3' direction. For DNA replication to continue on that strand, a new RNA primer is synthesized by primase near the replication fork. The primer is then elongated by the action of DNA polymerase III to produce a second Okazaki fragment. Thus, the lagging strand is synthesized discontinuously, producing Okazaki fragments separated by gaps.
Even as synthesis of a new Okazaki fragment begins, the first two Okazaki fragments are joined together into a continuous strand. First, another DNA polymerase 1, removes the RNA primer and replaces it with DNA. After the primer nucleotides have been replaced, a single-stranded gap still exists between adjacent nucleotides. An enzyme known as DNA ligase closes these gaps. The action of DNA ligase produces a longer, continuous DNA strand. The process repeats as the DNA continues to unwind. Because one new DNA strand is synthesized continuously and the other is synthesized discontinuously, this model is called the semi-discontinuous model for DNA synthesis.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여기 다 축약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등장인물들이나 역할이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예, 이해가 되죠? 예. 예.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애니메이션을 내가 한 번 더 리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